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래서 자료의 변환,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면 시계열 자료의 변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계열 자료를 어떻게 선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시계열 자료 포맷이 있는데, 뭐 TS나 MTS나 XTX 이런 포맷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서로 다른 날짜가 있을 때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죠? 날짜 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변환 같은 거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날짜를 붙이고 날짜가 만약에 서로 비어 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절 조정이라는 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기 변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그다음에 이제 결측치 또 이상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좀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 분석에서는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했을 때는 계절성이 없는 자료를 써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분석에서 계절 조정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어디나 이렇게 한번 보면요. 어, 에코스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국민 계정 가보면 주요 지표 같은 게 있어요. 어, 뭐 하여튼 여기 GDP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경제활동별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GDP를 뽑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지출 보면은 계절 조정 명목이 있고 계절 조정 실질이 있고 원계열이 있고 명목 있고 실질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는 이제 실질이라 그래서 명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잠시만요. 명목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GDP 같은 걸 명목자로 쓸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Q가 변하지 않고 물가가 변해도 막 GDP가 확 변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이게 현혹이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이라는 것은 이제 Q만을 가지고 엄밀하게는 P는 이제 고정시켜가지고 Q의 변화,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의 변화만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분석할 때 실질 데이터를 많이 쓰고요. 자, 그런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되는 게 알겠는데, 그래서 뭐 실질만 보더라도 보면 실질 분기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 자료 중에서도 보면은 여기 실질 분기가 있고요. 계절 조정된 거 있다 그러고 여기 보면은 원계열이라는 거 있고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절 조정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계절 조정되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계절 조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분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량 분석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기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YT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영향받는 시점이 T-1, T-2, 뭐 T-3 뭐 이렇게 해서 가까운 시점만 대상으로 이거의 과거 값들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전기, 전전전기 이것이 현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계절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런 분석이 아니라 그 전년 동기 대비라는 변수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계절 조정이 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 계절성의 존재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에서 어떤 거 자체 이렇게 다양한 여러 변수를 넣을 수도 있지만 자체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전기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GDP를 예를 들면은 GDP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던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전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계절 조정 안 될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자료라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수출 사례를 들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년 동기 대비라는 그 변수가 들어가는 순간에 자료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 쭉 가보면은 그러니까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계절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의 자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가 실제로 있기 시작하는 거는 2000년 1월부터잖아요. 그죠? 전년 동기 대비 하려고 그러면 2000년 1월 전년 동기가 2001년 1월에 12개월 전인 2000년 1월부터니까 실제로 이제 분석이 2001년 1월부터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자료 손실이 한 12개 정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계절 조정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주느냐?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알 패키지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반면에 계절 조정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료에 큰 손실 없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관련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지 않고 종속 변수의 변화를 그냥 과거 몇 기 전 변수들만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y 뭐 t-12 월별 자료일 경우 요걸 넣지 않아도 된다. 계절 조정할 경우. 그러면 자료의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절 조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림을 보면 압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GDP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원계열 계절 조정 안 된 거. 실질 GDP인데 그래도 로그를 취했는데 한번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딱 보이는 거는 톱니바퀴가 보이면은 계절 조정 안 됐다. 계절 조정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톱니바퀴로 그래프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있잖아요. 올라가는 시기는 규칙적으로 올라가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미국에 어느 시즌에 수출 많이 되느냐.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래서 12월에 우리나라 수출 잘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언제 수출이 잘 안 되냐 막 그랬을 때 보면은 뭐 휴가 시즌이라든지 그랬을 때 보면은 항상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톱니바퀴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절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경제 분석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경제 분석할 때 보면은 계절 조정을 한 자료를 사용한다. 그렇게 하니까 자료들은 무조건 계절 조정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계절성이 있는 것들은 요런 변수들 있죠. 뭐 GDP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물가 같은 거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 금리나 통화량 같은 변수들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절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참 편하다. 그래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절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따 보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그 시즈널 패키지에 seas라는 명령 함수를 쓰면은 계절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X11, X12, X13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가장 최근 계절성 조절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기술인 기법인 X13을 이용해서 시즈라는 함수를 그래서 거기서 계절성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이클을 뽑아내는 거가 있어요. 사이클. 그러니까 HP 필터라는 것을 이용할 텐데 사이클을 뽑아내는 게 뭐냐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순환이라는 것이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GDP 갭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GDP 갭이라는 것은 실질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 변화율 차이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로그 차분을 하면은 이게 변화율 자체가 되고, 또는 이제 실질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 GDP 값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어디 통계 사이트 가보면은 데이터를 뭐 분기별, 연별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잠재 GDP는 어떻게 구하는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보면 X에서 X바 이렇게 해서 하니까 평균을 빼버리면 되나? 평균을 빼버리면 되나? 뭐 그걸 어떻게 되나? 추세를 빼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GDP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빼는 것보다는, 실제로 평균을 빼는 것보다는 그 장기 추세, 그게 이제 평균이라는 것이 하나의 값이 아니라 장기 추세를 평균이라고 보면은 그냥 실제 값에서 장기 추세 값을 빼는 식으로 우리가 경기 변동을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순환 요소를 추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위에 주기하고 밑에 주기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밑에는 사이클을 뽑는 거고요. 일단은 밑에 거는 이제 자료의 주기, 그러니까 월별 자료를 이용해서 분기로 변환시키고, 분기 자료를 이용해서 월별로 변환시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닥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어떤 자료는 월별 자료가 있는데 어떤 자료는 분기 자료만 있더라. 그러면은 자료를 통일시켜서 월별 자료를 어떻게 변환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들잖아요.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 그러니까 이게 결측치는 진짜 말 그대로 자료가 없는 거고요. 이상치는 이제 아웃라이어잖아요. 그렇죠? 이상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튀는 자료, 그러니까 글자가 튀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튀지만 정상 자료인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자료 기입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우리 예측 부분 가보면은 금값 예측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자료 하나가 좀 잘 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금값이 뭐 100불 정도였는데 기입을 잘못해서 뭐 1000불로 돼 있다. 그랬을 때 보면은 그거는 자료가 진짜 이상한 거고 기입 잘못하니까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튀지만 자료가 데이터가 튀긴 하지만은 막 자료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사실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측치에 대한 처리는 크게 삭제를 하거나 결측 직전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죠? 토요일 영업 안 하면은 그 금요일날 자료로 그냥 집어넣던가, 그죠? 그 다음에 결측 직전과 직후의 값을 이용해서 결측 값을 적절하게 스무딩,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해봐서 좀 중복되는 거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가 존재할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은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이상치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자료를 재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계절 조정에서 필터를 뽑고 어떻게 하는지 요 부분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에코스라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 패키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즈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룰 그 패키지를 쓰고요. 이 시즈널이라는 패키지가 X13을 이용해서 가장 최근에 요즘에 많이 쓰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계절 조정하는 그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M 필터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링인데,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걸 필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GDP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순환 요소, 사이클, 경기 변동 요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M 필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프 디스에그라는 이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월별 자료를 분기 자료로 변환시킬 수 있고, 그 반대로 분기 자료를 월별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여러 가지 패키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R에서 오픈 API 하기 위해서는 키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키를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키를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뽑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래서 10-2.2.2 그죠? 보면 10-2.2.2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뭘 쓸 거냐면은 실질 원계를 쓸 거예요. 계절 조정 안 된 자료를. 자, 여기 보면 실질 분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측면에서 GDP를 측정했을 때 요거 이제 게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10601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것이 11Y02로 그죠? 아이고 원계열이니까 그죠? 11Y02로였고요. 그래서 원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코드는 10601이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분기는 분기자료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QQ를 쓰면 되는 거죠. 이게 QQ. 이게 이 GDP 자료는 분기하고 연으로만 제공하니까 QQ를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보죠. 그래서 이거는 GDP NSA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NSA는 Non-Seasonally Adjusted라서 원계열을 불렀다. 잠깐만 제가 요 라이브러리를 안 불러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절 조정 안 된 GDP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근데 여기 좀 보니까 좀 자료가 이게 시간이 좀 정의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보도록 했는데 뭐 자료도 잘 들어간 것 같은데 타임으로 보면은 60년 10월 1일 뭐 그러니까 61년 10월 1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떤지 좀 찜찜해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에코스 가서 그거를 똑같이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10.2-2- 그래서 지출별인데 원계열 실절 그죠? 이걸 했었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60년 1분기부터 하는데 값을 보세요.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6585, 759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6585, 759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 표시하는 게 1분기 표시하고 2분기 표시하는 것이 그냥 여기 타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6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불러드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료는 다 돼가지고 20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죠? 여기까지는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불러드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뭘 쓰면 되죠? 우리가 시계열 자료는 요것만 뽑으면 되죠. 데이터 밸류. 원래는 이제 타임까지 뽑아도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시계열을 선언할 때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GDP NSA라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왔는데 요 중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밸류만 쓰겠다. 그러니까 이 표시가 우리가 GDP 다시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게 하지만은 우리 타임 시리즈라고 정의를 할 거다. 근데 데이터는 뭘 쓸 거냐면은 GDP NSA 데이터 밸류를 쓸 거고요. 시간은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 여기서 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분기 자료를 쓰는데 시작은 1960년 1월부터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계열 자료로 바뀐 거죠. GDP NSA라는 것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뭐 시계열 자료로 1960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샘플이 한 248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값에 대해서 로그를 취한다. 우리가 지금 이 TS라는 거 GDP NSI라는 것이 TS로 되죠. 타임 시리즈요. 그래서 벡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시계열 자료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벡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여기 쿼터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사각형처럼 행렬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으로 쭉 가 있는 거죠.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값들은 그러니까 날짜 값들은 인덱스에 들어가 있다. 그죠? 하여튼 왜냐면 값만 들어가야지 이 값으로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그를 취하고 싶으면은 이걸로 그냥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로그를 취해서 LGDP NS1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LGDP NSA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XTX 포맷으로 Extended Time Series 포맷으로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조금 더 그 XTX 포맷이 조금 더 기본적인 TS 함수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토플랫에다가 NSA GDP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오토플랫을 이용해서 오토플랫은 시계열 자료나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벡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이름을 타이틀 로고 GDP라고 하고 뭐 여기다 좀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강의 노트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톱니바퀴 모양이라는 그림도 여기서 그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톱니바퀴가 있으니까 이 자료는 분명히 계절성이 존재하더라. 그죠? 분기 자료인데, 그러니까 4분기는 전년 4분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좀 계절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절 조정된 자료는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보면은 뭐 있었죠? 10.2.2였죠. 이겼는데 이제 계절 조정된 거 이렇게 보면은 실질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11Y017 그쵸? 11Y017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 코드는 10601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침 10601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 뽑아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클은 우리 분기 자료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절 조정된 거는 S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GDP에서의 요거 이제 불러드리는 거 보면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계절 조정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데이터 밸류니까 요것만 뽑자 이거죠. 그래도 시간 표시 형식은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분기가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가지고 일단 GDP SA 중에 있는 데이터 밸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960년 1분기부터 분기 자료니까 프리퀀시 4로 이렇게 하면 요걸 SA로 이렇게 저장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 취하는 거를 그냥 여기서 이 값 로고 취하는 걸 S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TX 포맷으로 해서 한 거를 그냥 LGDP SA2라고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래서 LGD SA2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계절 조정된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게 잠깐만요. 아까 계절 조정 안 된 것과 계절 조정된 거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왼쪽은 계절 조정 안 된 거, 오른쪽은 계절 조정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처럼 이게 원계열도 제공을 하고 계절 조정된 것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글씨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자, 이 비교해 보면은 이제 톱니바퀴가 무엇인지, 톱니바퀴 제거한 게 무엇인지 그림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는 게 이제 계절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계절 조정된 것과 안 된 거를 자료를 동시에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용할 때 계절 조정된 자료를 이용해도 되지만은 때로는 계절 조정되지 않은 자료만 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절 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계절 조정이라는 게 그냥 계절 조정 안 한 거는 전년 동기 대비 변수를 넣어야 되지만은 계절 조정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계절 더미들 놓고 리그레이션 돌리고 거기서 나온 값을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계절성을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 조정 안 된 LGDP SA 그렇죠?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 GDP1이 LGDP SA였거든요. A1. 계절 조정 안 된 거를 요걸 한번 seize라는 명령을 해서 계절 조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LGDP 잠깐만요. LGDP NSA1이네요. 그렇죠? NSA1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절 조정 안 되는 거 NSA1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NSA1을 계절 조정 안 된 거 가지고 계절 조정 해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LGDP SA new라고 저장을 하자 되겠죠. 여기 보면은 LGDP SA new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seize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절 조정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고 요 중에서 S12가 이게 계절 조정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S12 값이 계절 조정 값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장을 하자. 그래서 그 SNU1 그래서 이게 추정한 거 사실은 이게 템프라고 그냥 템프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뉴라고 추정된 그 저장된 거 중에서 우리가 컬럼을 S12라고 된 거를 선택을 해서 LGDP SA new1이라고 저장하자. 이것이 계절 조정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TX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그걸 변환시키고 이걸 2라고 저장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XTX로 그림을 그러니까 오토플라이 그릴 때 XTX 파일을 이용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GDP4라고 저장을 했고요. 우리가 원래 GDP1, 2, 3, 4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GDP2가 한국은행에서 다운받을 때 계절주 조정되는 거를 다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GDP2하고 우리가 계절 조정한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왼쪽은 그냥 한국은행에서 왼쪽은 한국은행에서 그냥 다운로드한 자료예요. 계절 조정된 거, 그죠? 요걸 다운받은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계절 조정 안 된 것을 우리 다운로드해서 그래서 시즈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S12 그죠? 요거를 선택해서 이게 이제 계절 조정된 거죠.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왼쪽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조금 더 스무딩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즈라는 해서 X13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절 조정하니까 한국은행보다는 조금 더 스무드하게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계절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시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12죠? S12 부분을 선택하면 이게 계절 조정된 거다. 그렇게 해서 계절성을 계절 조정된 자료를 뽑아내면 된다. 오케이, 됐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주기 자료였죠? 우리 경기 변동했을 때 경기 변동 요인, 경기 변동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자료에서 아까 여기서 실제값과 추세값 또는 실제값과 평균의 차이 요것이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그림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GDP라고 한번 볼게요. GDP는 아까 시간에 따라서 GDP가 막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이 실제 GDP죠. 그렇죠? 근데 이 GDP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라인을 하나 근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 선을 그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추세라고 할까? 추세 GDP. 자, 그럼 이 둘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는 이제 실제 값이 음수니까 뭐 어쨌든 간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추세 GDP와 실제 GDP를 빼면은 요렇게 이렇게 좀 사이클이 나오겠죠. 순환 요인 주기 있죠. 요런 것도 사실 경제학에서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GDP 갭이라고 GDP 갭 그래서 어떤 경제 변수들이 변했을 때 GDP 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도 좀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계절 조정된 게 아까 있었죠. 계절 조정된 값이 아까 그 LGDP SA new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원래 다운받을 때 LGDP SA 1 이게 다운받았던 거, 계절 조정된 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군에서 받은 거를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mfilter라는 함수, mfilter 그 패키지에 있는 그 필터링이라는 그 명령을 해서 우리가 LGDP SA1, 그쵸? 그러니까 계절 조정된, 그러니까 필터 우리가 할 때 계절 조정된 걸 하면 좋죠. 그러니까 계절 조정된 거를 이용했는데 이거를 필터링을 뭘로 하려면 HP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호드릭 프레스캇의 약자거든요. HP 필터, 그게 가장 유명한. 그래서 HP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절 조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클 주기 요소를 한번 뽑아보겠다. 그래서 그걸 LGDP 템프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추정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클 요소, 그쵸? 아까 그림에서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사이클 요소라는 것이 이게 실제 GDP, 우리가 구하는 실제 GDP 있고, 추세 GDP 있죠. 여기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실제 GDP와 추세 GDP를 뺀 거를,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이클. 그죠? 그래서, 지금 HP 필터, 그러니까 HP, 호드릭 프레스캇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앱 필터를 이용해서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면, 여기 사이클도 주고, 그쵸? 트렌드라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X값, 원래 값, 그죠? 요것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그러니까 뭐 다른 계산하는데 여기 사용된 것들은 다 여기 있겠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이클, 트렌드, X죠. 보다 정확하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이클 요소만 있으면 되죠. 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오토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요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로그 LGDP 템프에 저장된 아까 리스트 있었죠? 리스트 요소 중에서 우리 X값 보이는 X값 원래 값이죠. 계절 조정된 원래 값과 그 중에 있는 트렌드 값을 뽑아보자.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실제 X값과 추세값 차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앞에 있는 거는 원자료 원래 자료를 나타내는 거고 이 트렌드가 된 거를 그냥 추세라고 또는 장기 추세라고 할까요? 추세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시리즈를 합쳐가지고 요 이제 오토플롯을 이용해서 요거를 데이터 트렌드하고 저장해서 요거 한번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사이클 요소를 또 따로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faces first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요 데이터 트렌드에 두 개의 변수 있는데 요거를 각각 다른 그래프로 그리지 말고 하나의 그래프 내에 그냥 집어넣어라 이거고요. face에 true로 하면은 이 두 개를 따로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왼쪽은 두 그림을 같이 그렸잖아요. 빨간색은 원자료고 장기 추세는 이렇게 스무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원자료와 장기 추세의 차이 값이 어떻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이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true라고 한번 faces를 true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따로 그려지는 거죠. 요거보다는 그래도 faces를 false로 해서 한 화면에 하나의 면에 같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이제 트렌드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LGDP 사이클은 그러니까 순환 요소도 LGDP 템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LGDP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한번 해놓고 사이클 2 잠깐만요.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럼 아까 그린 것처럼 이 사이클 요소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경제 분석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했던 건 이제 자료를 다 병합해 볼게요.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NSA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절 조정 안 된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계절 조정된 거, 그죠?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이클 이거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것도 이건 있으니까 그냥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LGDP 이거를 하나 NSA 그 계절 조정 안 된 것과 그 다음에 계절 조정 된 걸 묶고 그리고 LGDP 아까 사이클 2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묶으면 이제 파이널이라고 얘기하고요. 파이널 1은 NS 계절 조정 안 된 거, 파이널 2는 계절 조정된 거, 그다음 파이널 3는 사이클 요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아까 장기 추세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그림 그리는 순서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계절 조정 안 된 거, 안 된 거를 계절 조정시키고,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세 번째로는 장기 추세, 그쵸? 이런 거를 이제 HP, 그러니까 M 필터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HP 호드리 프레스카트를 이용해서 그 장기 추세를 뽑아낸 다음에 이 둘의 차이를 하면은 요것이 이제 사이클 요소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게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파트,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하나의 파트는 끝났어요. 뭐냐면은 계절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경기 변동이라든지 그런 경제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그 계절성을 그러니까 뭐 사이클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렇게 됐고요. 저빈도에서 고빈도 변환하기 이런 거는 그 여기 이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그 템프 디서그라는 패키지에 TD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저빈도에서 고빈도라는 것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1년 중으로 나눴을 때 주기가 적은 거는 저빈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별 자료가 제일 주기가 적죠. 그렇죠? 또는 이제 분기 자료를 월별로 변환하는 거를 저빈도에서 이제 고빈도로 한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거는 디스어그리게이트예요. 그러니까 T 템프 디스어그레이트. 그래서 TD를 이용해라.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우리가 고빈도 자료에서 월별 자료를 분기 자료로 변환시키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써볼게요.
이제 요거 하는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temp aggregate 함수를 쓰면 되게 편해요. 근데 뭐냐면 고빈도에서 저빈도로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주가 보세요, 주가. 월별 주가 이거를 분기 주가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꾸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자 평균을 구해서 그냥 월 주가의 평균을 구해서 분기의 주가에 넣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가장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별 주가가 있어요. 일 주가를 분기로 어떻게 바꿀까? 평균 시킬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분기 초기값 그쵸? 각 분기에서 초기값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끝값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일별을 분기로 바꾸는 거는 이슈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편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기 자료를 월 자료를 어떻게 변환시키죠? 사실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고빈도에서 저빈도 같은 경우는 모든 알려진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환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분기를 월로 변환시키는 데는 자르는 방법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계량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뭐 차올린이라든지 이 뒤에다 보는 댄던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방식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스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뭐냐면은 이것도 분기를 월로 변환시킬 때 이걸 어떻게 평균의 개념으로 할 거냐. 그래서 GDP 같은 것도 있어요. GDP 분기를 월로 변환시킬 때 그쵸? 이 변환시킨 값들은 다 월의 합이 분기 GDP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GDP라는 것은 어떤 소득 같은 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누더라도 이렇게 1분기를 3월로 이렇게 나누더라도 이거의 합들은 분기 값이 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수 같은 거 어때요? 물가 지수는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세 개의 평균이 갖게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의 개념이냐 합의 개념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개념만 좀 지정해 주면은 얘네들이 이런 분기 자료를 월별 자료도 이렇게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빈도에서 고빈도로 변환하는 것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쵸?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템프 디색을 이렇게 td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댄던 이 방식을 해서 형태 보정 방식에 초점을 둬서 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GDP라는 GDP 자료는 다 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기 자료를 월별 자료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여기 TD, 여기 함수를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여기 보면 temporal disaggregation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컨버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매번 월별 자료를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type of conversion. 그래서 우리가 GDP를 월별로 바꿀 건데, 그죠? 그러니까 T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월별로 바꿀 건데, 지금 분기로 되어 있는 거를. 근데 메소드는 뭐 이렇게 할 거고, 컨버전은 그냥 썹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왜냐면 월별로 바꾸더라도 바꾼 월별의 합이 분기 GDP 자료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GDP는 합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지수 또는 뭐 이런 것들은 평균하는 개념이고 금리라는 개념도 합산이 아니라 평균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나중에 지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템플을 해서 이렇게 한번 메트드는 덴턴 셜레지를 해서 요거 보시면은 리그레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LGDP랑 그냥 상수만 넣고 리그레션 돌려서 이 분기값을 월별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가 예측값 또는 여기서 추정값을 LGDP 먼슬리라고 저장하자. 왜냐면 LGDP 템플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추정값이 이렇게 GDP 먼슬리로 되어 있고요. 요걸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월별로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볼게요. LGDP 먼슬리 가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다 값들이 월별 자료로 이렇게 GDP가 월별 자료로 변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유용하게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는 우리가 고빈도 자료, 그래서 월별 자료 이런 게 있는데 변수를 꼭 넣고 싶은데 어떤 자료는 연도별로만 밖에 없더라 또는 분기별로밖에 없더라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를 좀 변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거를 반대로 우리가 월별로 변환한 거를 다시 분기로 변환시키는 거는 쉽죠. 그렇죠? 일단은 LGDP monthly라는 것을 우리가 시계열 자료로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 볼게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1960년 1분기부터 있었던 자료인데 이거 월별을 변환시켰으니까 이걸 1960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월별 자료를 변환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환시켜서 그냥 템프 에그리게이트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거를 먼틀리 자료를 쿼터리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먼틀리를 그러니까 월별 자료를 쿼터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변환시킬 거냐? 합하라. 그러니까 월별 3개월의 그 GDP를 합쳐서 그걸 쿼터리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GDP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는 합산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원래 자료였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지금 월별로 변화시켜서 다시 분기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컴페어의 약자로 GDP 컴프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시켰다 다시 원상태로 하더라도 원래 자료랑 거의 동일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계절 조정하는 방법, 주기 변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클, 그렇죠? 경기 변동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했고요. 결측치 이상치 처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